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 대표 강사 천송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술 입시에 관한 간단한 전망과 함께 로고스만의 차별성과 최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소통 강화형 논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로고스에서 논술 대표 강사로 활동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로고스에서 수업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논술 전형과 관계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합격하기가 힘든 전형이 아닐까라는 식의 좀 생각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합격생 수가 적어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로고스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합격률은 놀랐습니다.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클래스들은 수강생의 절반이 합격하는 그런 클래스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정시 못지않게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논술 전형은 선생님들의 실력에 의해서 합격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걸로 보이고요. 로고스와 함께 하게 되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논술 전형에서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고 안정적인 입시를 치르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로고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학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적으로 검증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전공을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폭넓게 포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라는 점이 또한 동시에 로고스의 특징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결합됨으로써 저희 학원은 매년 합격 성과를 계속해서 기록을 깨나가고 있고요. 지난 입시에서는 이제 1200명 정도 의 학생을 합격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그 성과를 깨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은 아카데믹한 지적 호기심 만족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질의 논제 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논술문제 출제는 여러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께서 함께 협업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량 있는 강사라고 해도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학원은 어느 학원보다 다양한 전공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학원보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학 출제 과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양질의 논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상 문제의 적중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합격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1등 학원으로서 이러한 저희 연구 성과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연구들은요, 항상 학생들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논술학원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집들이 있죠. 그래서 주제 읽기 자료집도 있고요, 또 도서 안내 자료집도 있고요, 당연히 의례껏 비치하고 있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서 읽고 그 자체로서 독서하듯이 네, 마치 컨셉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영화 프로그램 보는 것도 꽤 재밌죠. 그리고 영화 프로그램만으로도 꽤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영화를 많이 보는 거겠죠. 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소통하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제 읽기 자료집,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서 안내 자료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학원과 다르게 여러 전공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맞는 주제, 네, 책임질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도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도서를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도서 소개 내지 안내가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또한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자체로서 좋은 읽을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료집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입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합격의 길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저희 로고스 학원의 합격 수기를 보면 논술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니고 실력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라는 점을 로고스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다,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다 라는 말을 많이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개원 이래 매년 꾸준히 장학 사업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을 항상 1등 학원으로서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저희 로고스 학원은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지도자상 논술 구술 부문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헤럴드 경제가 주최한 제16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논술구술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한국일보에서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수상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저희 학원은 논술구술 부문에서 교육과 관계된 쪽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이를 인정받는 그런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영광스러운 성과를 함께 하는데 참여한 저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좀 뿌듯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학 선발 인원에서 논술 선발 인원은 약 3.2%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논술 선발 인원 자체는 전체적으로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특기자 전형보다도 오히려 선발 인원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대학 중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걸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상위 15개 대학만 놓고 보면 대략 11% 정도의 인원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선발이 되게 되고요.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약간 적은 정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 됩니다. 상위 18개 대학 정도로 보게 되면 18% 정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제 통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주로 상위권 대학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위주로 입시를 치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논술 전형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이제 몇몇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이제 내신 반영이 감소되고 논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경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문과 학생들이 최저 달성에서 예전보다 더 불리해졌던 그런 측면 때문에 작년 입시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좀 최저 때문에 이제 좀 처음부터 탈락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사실 작년에 이미 대학들이 좀 예민하게 미리 빨리 반응을 해줬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한 부분 때문에 이제 금년에는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또한 이제 내신 반영이 감소가 돼서 논술 반영이 대부분 10% 이상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좀 강화되는 성향의 논술 전형이 있어가지고 내신 4등급 이하가 논술 전형에 응시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금년에는 아예 내신 반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작년과 다르게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중심으로 이제 논술 전형 위주로 노리는 것이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선택지가 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거 나는 아는 건데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도 틀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공부를 잘해서 알고 있는데 질문을 오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예전보다 지금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한 자기가 공부를 하면요, 꼭 자기가 시험 공부 안 한 데서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또 되게 많다는 게 또 요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더하기 거기에다가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면 전혀 시험장에서 해결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수험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러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해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최근 2년간의 입시 환경입니다. 코로나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고3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2년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 중간에 자기가 그거를 계속 그냥 집중해서 임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틀어놓고 딴 거를 할 건지 가 좀 문제가 돼요. 근데 딴 거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수업 내용이 좀 자기한테는 별로 그렇게 긴장감이 없고 뻔히 아는 내용들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털어놓고 자기는 게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한다라고 했을 때 뭘 하느냐에 관한 얘기죠. 자, 먼저 선별적 노출입니다. 선별적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자기 관심, 자기 입장하고 일치하는 것만 자꾸 찾아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또 비슷한 거를 찾아서 보여줍니다. 이 편리성을 위한 이 기능은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걸 또 필터 버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버블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떤 거를 볼 때 자기만의 틀이 있죠.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노출된 것들이 자기만의 프레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 봐도 달리 이해하게 돼요. 네, 그리고 옛날보다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싸움이 더 심해지고 전혀 타협 없이 더 격해지죠. 그 이유는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네, 분명히 자기는 맞는 얘기 하는데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반대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걸 알아내는 추론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알아내는 논리적인 능력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뭐 영어 다 맞고 하나 틀리면 영어 빈칸 추론을 틀리죠. 다른 건 다 보이죠? 빈칸만 안 보입니다. 빈칸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상상력이나 창의성 이런 건 아무거나 다 말하는 엉뚱한 것도 다 창의적인 건가요? 예,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빈칸 밖에 있는 보이는 정보들로부터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너는 왜 그것도 몰라? 라든지 또는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라든지 또는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지적을 하는데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성장 환경이 많이 달라요. 더군다나 이제 이 학생들이 최근 2년간은 이제 이런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부모님의 모습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학생을 탓할 일이 아니고 그가 경험해왔던 환경과 성장 환경, 그 다음에 교육받았던 방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험적합적인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왜 질문을 오해해서 네, 엉뚱한 쪽으로 가거나 또는 뭐 자꾸 자기는 이거 모른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걸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법, 저희 클래스에서 해법은 소통의 강화와 다변화, 그 다음에 다양한 피드백입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너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제가 1대1 직접 첨삭을 다 할 거고요. 다 할 거고 이제 다른 클래스는 이걸로 끝날 텐데 저희는 제가 첨삭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첨삭한 거를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첨삭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을 계속 바꿔갈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시각, 거기서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관점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2학년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 여러 명이서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는데요. 사실 저는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한테 좀 생각할 만한 것, 자극을 주는 정도. 그리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 의견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한테 그 학생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같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수업 너무 좋았다고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있을지 꿈에도 생각 못 해봤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선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좀 어른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여러 가지 시각들인데 학생들은 꿈도 못 꾼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하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만 딱 가지게 돼요. 자기가 경험했던 한 가지 생각만. 그리고 다른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첨삭은 다른 데보다 거의 2배 이상 첨삭 길고 꼼꼼하게 할 거고, 또한 여러 선생님하고 첨삭을, 그래서 하루에도 2번 같은 거에 대해서 2번 첨삭 받을 거고, 또 여러 선생님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첨삭을 할 거고, 또한 선생님이 그냥 계속 이렇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건지 소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의 견문을 넓혀주는 거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번 5장 줄 겁니다. 다른 학생은 답은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그 학생은 어떻게 첨삭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의 5장 이상의 답안 쓴 내용,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봐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이런 거 잘했다고 얘기 듣는 거구나, 이건 아니라고 좀 비판받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험을 많이 넓혀주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저절로 해결되는 게, 이제 이 논술 수업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계속해서 학생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죠. 글쓰기에도 참여해야 되고, 문제풀이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첨삭도 받아야 되는데, 또 첨삭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하루에도 2명 이상 선생님하고 같이 첨삭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쓰기 요청할 거고, 다시 쓴 거 보면서 또 다시 같이 소통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또 확인해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즘 요즘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해당하는 거를 반드시 좀 잘 해결해서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학생들이 뭐 이번에도 뭐 수능에서 뭐 전혀 막 대응 못할 만한 문제가 나왔다고 뭐 하는데, 저희 클래스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거 나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뭐 해결 변증법 뭐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 클래스는 2번이나 다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수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사탐 과목이나 국어, 수능, 뭐 독해 이런 것들에 다 도움을 주고, 특히 이제 좀 정확한 이해력, 독해력 통해서 실력 충분히 뿜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서는 강사 100% 직접 첨삭 더하기 또 첨삭 선생님에 대한 첨삭을 매회 2번씩 실시를 하고, 또 다시 쓰기를 무한 첨삭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성적을 제대로 측정을 해서 다른 애 학생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는 지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잘 적용을 하는 쪽으로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저희 클래스는 그리고 이제 항상 교재를 이렇게 책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차별로 이렇게 프린트 복사물 주게 되면은 이건 이제 순서도 헷갈리고 복습하기도 되게 불편하고요. 또 시간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불편해져서 다시 공부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저희 클래스에서는 이제 매 분기별로 계속해서 교재를 미리 준비해서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계획적인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들이 자습 복습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교재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클래스에서는 어떤 클래스보다 더 풍부하게 다양한 자습 자료를 양질로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자습 자료를 주는데요. 저는 제가 다 직접 출판했거나 또는 다른 선생님과 공조로 작업했던 뭐 책이나 또는 이제 학습지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것만을 줄 거고요. 특히 이제 요즘 가장 학생들한테 효과를 많이 주고 있는 게 이 타학생 답안 첨삭 사례, 쉽게 말하면 이제 강평 자료를 5개 이상 주는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이 좀 다양한 생각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쓰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첨삭을 받게 되었는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빠른 속도로 자신의 경험을 늘려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좋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또 이번 과정에서도 나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1학기 정규반 시간표인데요.
지금 이제 연세대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반은 이제 유형편 새 교재 받고 이제 새로운 진도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반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제 신규 반을 따로 두 반을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연서성의 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교재 가지고 새 진도 유형편 시작하는 걸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서성의 반도 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그 좀 반별로 진도가 많이 달랐었는데, 이제 금년에는 1학기 초반부에서는 이제 그 연세대반이나 연서성의반이나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서로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반하고 또 좀 진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수강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입시에서는 더욱더 학생 한 명 한 명 소중히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합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논술 대표 강사 손승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